예, 14장 사회복지조직의 환경관리와 관련된 Q&A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교재를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은 합법성과 권위의 제공자로 과업환경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문제를 풀다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이 일반환경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일단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사회복지조직은 우리가 공부했듯이 과업환경과 일반환경이라는 커다란 두 개의 수레바퀴 안에서 일을 합니다. 과업환경은요, 사회복지조직과 어떻죠? 직접 상호작용을 하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클라이언트 제공자, 보충적 서비스 제공자, 뭐 경쟁 조직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일반 환경에는요, 우리에게 상호작용한다기보다는 좀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큰 수레바퀴죠. 예를 들어 뭐 정치적 환경이 바뀌었다, 경제적 환경이 바뀌었다, 인구학적 변화가 생겼다 따위입니다. 자, 크게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합법적 권위, 합법성과 권위의 제공자는 어디에 들어간 거냐면 합법성과 권위의 제공자는 과업 환경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대표적인 그 합법적 권위의 제공자로서 우리 교재에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사회복지사업법,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같은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은 당연히 합법성과 권위의 제공자로 과업환경인데 왜 문제 풀다 보면 아닌 경우가 있어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본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요, 사회복지 그 과업환경의 조직의 과업환경인지의 여부는 조직과 환경 그리고 직접적인 차원의 영향이 있는지 조직과 해당 과업 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예컨대 사회복지 법인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따라서 등록을 해야 돼요. 예, 이럴 때는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조직의 합법성을 가져다주는 아주 중요한 과업환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에 근거해서 법인으로 등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기관의 합법성, 타당성을 주는 합법성과 권위를 주는 대표적인 조건으로서의 사회복지사업법이 되죠. 그럴 땐 과업환경이에요. 근데 7회 때 기출문제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이제 혼란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7회 기출문제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런 문제네요. 사회복지 조직을 둘러싼 과업환경의 변화로 틀린 것은 했거든요. 그랬는데 틀린 것의 답이 4번이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인한 업무 과다 그랬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거를 단순하게 보면 과업환경은 내가 외운 거에 업무환경, 과업환경 중에 합법성과 권위의 제공자가 있었고 사회복지사업법은 그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왜 틀렸지?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보세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인한 업무 과다는 사회복지사업법과 특별한 조직의 유기적 관계가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직과 아까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내가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하는데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해서 할 때 합법성을 받게 되기 때문에 과업환경이고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돼서 업무 과다가 됐다라는 것은 이것은 유기적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법률의 개정에 따라 간접적으로 업무가 많아질 수도 있지만 사회복지사업법 내지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다른 법률에서 직접적인 업무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업무 과다를 두고 사회복지사업법이 과업환경이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유기적 연관성이라는 생각을 꼭 한번 하면서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보시고요. 거기 또 이제 그런 맥락, 유기적 연관성에 대해서 헷갈립니다라고 할까봐 하나 더 예를 드렸는데요. 이런 거예요. 사회 인구학적 조건은 아까 얘기하면 당연히 뭐죠? 인구학적 조건이니까 바로 일반 환경이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내용은 맞아요. 그런데 문제에 따라서는 만약에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할 때 우리가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에서 다문화 가구의 수는 이 기관하고 아주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문화 가구가 우리 지역사회에 늘어나나 줄어드느냐는 우리 프로그램하고 아주 관련이 깊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는 다문화 가구의 인구의 수는 인구의 추이라 하더라도 일반 환경이 아니라 과업 환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는 일반 환경과 과업 환경이라는 것의 분류는, 기본적인 분류는 말씀드린 이 분류 맞고요. 우리 교재에 나온 거 맞고요. 그 기준을 갖고 분류하세요. 과업 환경만 묶어라, 일반 환경만 묶어라, 일반 환경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에서는 그 기준을 갖고 하시되, 문제의 지문이 지금 나온 예제가 유기적 연관성이 이 부분이 있냐 없냐를 따져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럴 때에는 한 번 더 맥락을 고려해서 반응하자, 이거입니다. 예,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